안녕하세요. 정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의 X와 얘의 제외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매우 보편적인 실수들입니다. 즉, 여러분의 X를 멀리 도망치게 만드는 행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X와의 제외를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정말 굉장히 큰 실수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달리는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 컨택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 명백한 이유, 합리적인 근거를 여러분한테 많이 제시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매달리는 행위는 여러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나의 매력적 가치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매력 가치입니다. 본인의 성적으로는 매력을 향상시켜서 멋있는 남자로서 희소성 있는 여자로서의 가치를 확립을 해야 제외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매달리고 애원하고 설득한다는 건 나는 너한테 그러한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어떠한 매력적 가치 하나도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에 진 패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애고라는 것밖에 없죠. 그러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함을 위해서는 사람은 냉철해져야 합니다. 모든 현인들, 모든 성자들,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 그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함입니다. 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질투 유발입니다. 자, 질투 유발은 여러분의 제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질투 유발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주장을 합니까? 너무 명백한 질투 유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질투 유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틀한 질투 유발이 있고 명백한 질투 유발이 있습니다. 명백한 질투 유발은 대개 백파이어를 불러일으키고, 백파이어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입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X와의 죄를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 명백한 질투 유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헤어지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이성 파트너와 같이 다정한 사진을 찍는다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왜 안 좋냐? 일단 여러분의 X는 내가 찾던 철수가, 내가 찾던 예림이가 벌써 새로운 상대, 새로운 이성을 만났구나. 나 사실 재회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새로 이성 친구가 생기다니, 충격, 분노, 그리고 실망, 그리고 자학, 그리고 포기죠. 포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재회 의사가 있었는데 새로운 포텐셜 파트너가 생겨버렸네. 예림이는 접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을 찾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 유발은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의 명백한 질투 유발은 여러분한테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점을 의심합니다. 대개는 그게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엉터리 제외 업체를 가면 질투 유발 사진을 일부러 찍어줍니다. 본인들의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연결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남자면 여자 직원, 여자는 남자 직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투 유발 사진을 만들어서 카톡 사진을 게시해라, 이러한 잘못된 조언을 주시는데요. 이러다가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식의 질투 유발을 해야 하냐? 소프트한 질투 유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질투 유발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샘플을 가지고 있고, 저와 상담하신 분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소프트한 질투 유발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 식의 건전한 질투 유발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구독자 저와 상담하셨던 분 카톡에 게시했던 소위 말하는 건전한 방향의 질투 유발 사진으로 지금 상대 X와의 재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명백한 질투 유발은 여러분의 X와의 재회를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화를 내냐? 대개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을 때 느낀 어떤 그 손실감, 박탈감,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직선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XX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왜 좋지 않냐? 일단 그분은 여러분과 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 온 연인입니다. 한때는 여러분한테 많은 걸 보여주고 많은 애정을 보여줬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에 대한 매력 가치가 훼손이 돼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좋은 감정, 애정 아직 이런 게 남아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욕을 해버리고 그들한테 상처를 주면은 속된 얘기로 말 그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한테 분노의 감정을 퍼부은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영상에도 가끔 악플이 달립니다. 악플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이 새끼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거 이렇게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한테 악플을 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한테 무슨 XX 그런 굉장히 심한 욕을 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초반에도 저와 헤어진 여인한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래도 재회가 됐는데 이게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나는 뭐 괜찮겠지. 이건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운이 좋아서 재회가 된 것이지. 여러분이 상대 X한테 굉장히 폭언을 퍼붓는 거,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욕설을 하거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재회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X와의 뮤추얼 프렌드, 즉 소셜 파우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여러분의 SNS에 대놓고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 연민의 정을 주게 되고 여러분을 동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찬 X한테 동정이나 연민을 받으면 재회가 안 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또 여러분이 그 X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차라리 재회가 될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상대 X로부터 연민의 느낌을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 제가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 이미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제3자나 제4자한테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나 그녀를 비난하고 이런 식의 대화 방법이 그 X의 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과의 재회는 잘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헤어질 때는 그 일종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이런 것을 자꾸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제3자를 통해서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건 즐기지만 자신의 일이 드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그런 어떤 부끄럽고 매우 사적인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철수를 차고 내가 예림인데 내가 철수를 차고 민수라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와 리바운드를 형성해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찾던 철수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가 있습니다. 소셜 스티그마가 있다고. 아직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있다고. 젊은 여자가 2년간 3년간 사귀었던 남자를 차버리고 더 옵션이 좋은 다른 남자로 갈아탔다는 거에 대한 소셜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사회적 낙인화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제3자, mutual friend 또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그 X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남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남자도 과거가 많고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는 아니더라도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더 앞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 사회적 낙이나 소셜 스티그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의 뮤추얼 프렌드가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하면서 또 여러분과 술자리를 하거나 할 때 그 여러분의 이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면은 그 대화의 토픽을 회피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재회를 진실로 원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했던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